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번째 백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백제가 일본뿐 아니라 가야 지방에서도 다무르를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대가야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가야는 어디 있었냐 하면은 현재 그 경상남도 고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 강역이 클 때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 고령이 요 군데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백제적인 전라도까지 이렇게 이제 차지했고, 그래서 이 정도의 큰 나라가 이제 5세기 중간서부터 이제 6세기 중간까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대가야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대가야가 백제의 다무르였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야기해 볼까 하는 거죠. 다무르가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무르라는 것은 백제가 다스리던 직접 다스리던 바깥 영토의 고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새 말로는 식민지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틀먼트 또는 콜로니. 그런데 이 대가야가 다무르였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가야의 역사를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선은 이 백제가 369년에 가야를 쳐가지고서 7 작은 가야 나라를 평정에 가서는 거기다가 다무르를 서쳤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겠나 할 것 같으면은 중국 기록에 삼국지, 그러니까 위나라에 위나라, 오나라, 초나라 이렇게 쓴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제 위나라 가운데에 위서 가운데 삼한전이 그 가운데에 이 마한, 변한, 진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마한은 쉬운 4나라, 변한에는 12나라, 진한에는 12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이 3세기까지는 이제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 그때 당시에는 백제도 이 마한에 소속한 작은 나라였었고, 이것이 현재 하남시 근처에 있는 하남 외래성이라든가 또는 한성은 당시에는 가나구르라고 했었고, 현재까지도 그 지명이 고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작은 나라, 이때 불렸던 이름, 그것들이 쭉 계속해서 이제 기록에 남고 또는 구전자가 우선 와가지고선 그것을 더듬어 보면은 거기에도 또 단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3세기요. 이때는 요 작은 나라들이 크기가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은 인구가 큰 나라가 지금 김해에 있던 가야 나라가 그때 가장 컸었거든요. 그때 인구가 거두 2만. 작은 나라는 5천. 그 중에 이제 이 고령에 있던 조그만 나라는 한 5천 기껏해야 했을 겁니다. 또 신라도 그때는 한 5천 정도. 백제도 그때는 한 5천 정도. 요 정도는 작은 나라였었지만 그 두 나라는 커갔죠. 근데 대가야도 나중에 이제 커서 대가야로 이렇게 발전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역사 요걸 갖다 더듬어지는 거죠. 그래. 삼국지에는요, 마한의 쉬운 나라랑 변한 12나라, 진한의 12나라, 그 중에서 이제
이 변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고령에 있던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요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마도 미오야마 아니면은 바나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그런 당시에 이제 얘기입니다만 일본 서기에는 369년에 백제가 가야 일곱 나라를 차지해가지고선 거기다가 차지했다, 평정했다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이나리야마 고물에서 나온 칼에 새긴 글입니다.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일곱 평정했던 일곱 가라 나라 중에서 다가 비시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히시에 대응하고 이 타가는 도쿠에 대응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백제가 평정한 나라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그 외에도 이 같은 기사에서 나오는 두 나라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는 가령 다사기, 이건 현재 하동이거든요. 그 나라도 이제 백제의 평정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 나라야마 칼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 서기에는 6세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대가를 어떻게 기술하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쓰시면 오 가라로 hod은 것이 하해로 나옵니다. 하해.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반파가 되죠. 그게 이제 5세기 발음은 무한파가 되겠지만 원래 중국 이름은 발음은, 근데 그것을 다 이제 이두 방법에 들어가면 그 중에 음자 하나씩만 따서 그래서 이렇게 하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디서 나왔냐? 사실 상무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같은 고장의 이름이 본피로 나옵니다. 한자로는. 이것을 이두식으로 읽으면은 호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호희 하면은 하해나 거의 비슷하죠. 제 짐작에는 이 본피가 원래는 호희로 발음되었고 이것은 백제식으로 이제 읽는 이두 기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호희, 그 호희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희는 일본말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희는 하와 통할 수 있으니까 크다, 큰 해다 이렇게도 짐작을 해봅니다. 그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보는 거고, 이 호희 또는 하해, 이거는 대가를 뜻하는 나라 이름인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475년 전후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남제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대가야에서 사절이 옵니다. 이게 479년에 그래가서 그때 이제 보국 장군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보국 왕에 제수를 하게 됩니다. 보국 왕. 이것 같으면은 본국 하면은 이게 본자가 같은 본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볼 것 같으면 이건 틀림없이 이 본피가 대가의 당시 국호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백제식으로 읽어보면은 호희.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일본서기에는 기록되기를 하해가 됐다.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이름의 변천, 이것을 통해서 볼 것더라도 역시 대가야는 호해, 호희 또는 오가라 이렇게 이제 적혀 있듯이 이것은 백제식 이돼서 적혀 있었으니까 이것은 백제 땅이다. 백제 사람이 다스렸다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주장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선
요 이나리야마 칼굴에서 또 다시 또 찾아보기로 하죠. 이나리야마 고분이 있습니다. 동경 북쪽 65km 되는 기오다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고분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하나가 새로 된 칼이 있는데 거기에 115자에 한자가 적혀 있죠.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왕실이 나라에 태국 쪽부터 있어가지고선 5세기 들어오면 벌써 동경 지방과 규슈 지방에 호적을 보내서 다졌다는 증거로 삼고 있지만은 천만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백제가 이런 것들의 담으로 거기에 이제 백제가 고를 차려놓고 다스렸다는 고고학 증거라고 이제 저는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75cm 되는 이런 칼에다가 이런 글자를 갖다가 115자를 빼고 이제 금으로 상감을 해서 적어 놓은 거죠.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이거는 증거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를 보면은 백제가 동영건방 또는 그 규슈 후나야마 그 곳에서 나온 그 근처 이런 두 군데에 벌써 다무로가 있었다. 근데 그걸 곁들여서 그 가와치라고 오사카 남부 또 나라 근처인데요. 거기도 역시 다무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경황에서 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은 그 이나리야마 칼글에 그 나라 가운데 아까 했지만 타가와 빛이 두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고학 증거를 통해서 보더라도 진구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가 일곱 가야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에다 후나야마라고 규슈에 있는 백제 다무로를 밝혀주는 그런 고문에서 나온 칼에 새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백제가 여기도 다무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힌 바가 있죠. 그래 그 다무로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일곱 가야가. 그러면은 바로 요게 있습니다. 요게 성주예요. 이게 탁순으로 나오죠. 요게 지금 낙동강입니다. 거기서 이제 맨 위에 있던 게 성주. 현재 거기에 이제 탁순이라는 다무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령. 요것이 있는 것이죠. 요것이 처음에는 가라라고 이제 일본서기에 나와요. 가라. 그 나중에는 오가라라고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죠. 오는 아까 그 말씀은 그 이나리야마 칼글에도 오비코라고 해서 이 백제 장수의 먼 조상 이름이 오비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백제 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같은 식으로 이 고령에 있던 가라로 오가라다 이렇게 이제 불러왔으니까 이것은 백제 사람이 붙인 이름이다. 백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됐다. 그것이 일본서기에는 그대로 전해져 왔고, 그것을 이두로 표기하다 보니까 대가라로 나오고 또는 대가야로 바뀌고, 그래서 대가야가 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합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합천은 고령가야 바로 옆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원래는 다라는 그때 당시의 말로 보석이다, 보험 같은 돌이다 이런 옛 말이죠. 다라가.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옆에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낙동강 동쪽에 이제 창녕, 이것이 이나리야마 칼글에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시 또는 일본 저기에는 히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영산을 같으면 이것은 다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라라는 이름으로. 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가입니다. 이거는 다가는 투크메르산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높은 산들 이걸 다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다가라는 것은 일본말도 살아 있는데
이것은 높은 산, 이것을 다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현재는 영산입니다. 그 옆에 가면 여기 이제 아라가야가 있던 아라가 있고, 여기가 이제 쇠나라라고 불렀던 김해에 있는 가야나라. 그렇게 해서 7나라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나라 갖다가 백제가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 거죠. 일본서기에. 그런데 그때 그 낙동강 요 김해 건너편에 있는 부산, 여기도 또 가라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이름은 뭐냐? 니마나가라. 현재 이제 한자로는 임나가라를 뒀겠지만은 그 일본서에는 미마나라고 이제 나옵니다. 니마나가라가 이제 원래 이름이고, 그게 이것이 가지런 있고, 여기 쭉 이제 백제가 차지한 다른 이제 전라도에 차려는 그 다문어들이 쭉 여기 지금 적어놨죠. 임시라든가 남원이라든가 또는 여기 하동,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이나리하면 칼길에서 나오는 그 다사기가 바로 요것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제가 369년에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정하고 거기다가 다문어를 갖다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저 기록을 일본서에는 자세히 적어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고령가야가 처음에는 가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오가라, 그 다음에는 호해, 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기록에는 어떻게 됐나? 할 것 같으면은 이 삼국사기 지리지 고령 대목을 보면요, 대가야는 이진아시 임금의 시조로 도솔지 임금까지 16대 520년을 이어왔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맨 첫 왕 이름이 이진아시입니다. 그뿐이에요, 이제 이진아시는 조상 이름이. 그런데 일본서기는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응하는 전승이 또 있습니다. 일본서기는요, 천손 니니가, 이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말하자면은 일본을 개척한 이러한 신령스러운 조상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마테라스 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여신이에요. 근데 아마테라스 대감의 어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이자나기, 이자나시 비슷해요. 이게 보통 학자들은 이 둘이 이름이 같은 선조 이름이다 이렇게 치거든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본서에는 자세히 나와요. 이자나기, 이자남에 대한 얘기가. 이자나기, 이자남이가 이제 오누인데 부부가 돼가서는, 그래서 이제 이 자손을 낳고 이랬다는 건데, 이자나기가 조선으로 간 이자남의 아내를 찾아서 조선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갔는데 그 돌아보지, 날 보지 말라고 그러는 말을 어기고 돌아봐서 못 볼 것을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다 결국은 영영해졌는데, 그런 똑같은 얘기가 그리스에 그 똑같은 그 전설이 있답니다. 또는 그 동남아에 있는 묘적의 신화에도 그 비슷한 것이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조상 신화가 쭉 전해오는 건데,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진아시는 그러니까 첫째 임금으로서 이름이 한 번만 나오고 그만이고, 일본서기에는 아주 자세히 나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뜻하냐? 제 짐작에는 일본에, 그러니까 그 대가야에 있던 왕족이 떠나가면서 이런 전사들 고스란히 가져갔는데, 이 대가야에는 그대로 그 단편만 전사했다. 그러니까 통째로 여기에 그 왕실은 글로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갔냐? 제 생각에는
이때 백제가 쳐 내려와서 차지했기 때문에 그때 그 왕족들은 대거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을 해보는 게 짐작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상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혹시나 백제가 대가를 갖다 정복한 이런 그것을 시사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겠다, 신나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중국 그 양서를 볼 것 같으면은 백제는 22개의 다문을 두었었고 거기다가는 자대 종친을 보내서 다스렸다. 그 다스린 그 군수 이름 갖다 백제에서는 확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왕을 갖다 뜻하기도 하죠. 그 일본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구 49년에 369년에 기록이라고 보는데요. 그 일곱 가라를 평정했다. 근데 이날에 하면 칼길도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글들이 있고, 그래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이 가라로 이제 고령가야가 맨 처음에 풀리게 되는데 이 가라가 이제 고령가야가 되는 거죠. 고령에 있는 가야. 근데 그걸 이제 확고가 다스렸다 한 것을 우리는 짐작하는 거고, 일본색에는 이 확고가 왁계로 나옵니다. 그래 그 왁계를 또는 그 확고를 다스리는 임금은 당신 누구였었냐? 그때면은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건초왕이지만은 나중에는 이나라마 칼길이 될 때는 계로왕. 그래서 계로왕을 갖다 높인 이름으로서 왁가라는 이름이 이제 미층으로서 맨 달린데 그것이 일본석에도 역시 똑같은 전통이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백제가 찾은 다음에 그러면은 백제가 다스리는데 확고를 벌여서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가야와 이 외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일본서에는 대가야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띕니다. 그게 관여한 백제 시족들이 일본서에는 고대 왕조의 호족으로서 큰 집안으로서 세력가로서 나오게 돼요. 그건 대가야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여기에 모노노베 시족이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일본인조 호족이죠. 고대 시대에. 근데 이 모노노베 시족이 그 일본서에는 이 가공 천황이지만은 수진 천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진 천황의 이름에 미마키 일이 있고, 그래서 미마키는 니마나 임나가라를 뜻한다. 임나가라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가공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그 기록에 뭐냐면 오가라의 왕자가 이름이 이제 아라시지 또는 아라시도라고 하는 왕자가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실제로 이제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무슨 연구가 있었길래 이런 글이 있지 않았겠는가 좀 짐작해 보는데 그때 벌써 이름이 오가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모노노베 시족의 원래 우두머리는 임나가라의 말하자면 그걸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아까 백제가 일곱 가야나를 쳤을 때에 도와준 왜군이라는 것이 그때 왜 군사의 그 우두머리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질서를 받아가고 그게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서 현재까지 보존돼서,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백제와 또는 대가의 관계를 갖다 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또 가스라기라는 그 시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커다란 그 시족인데요. 일본 천황의 8왕의 왕비를 갖다 낸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이 한 3번 정도 대가와 관계된 그 사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가 382년 이때에, 제 짐작입니다만은 이 대마도 일대, 이것도 다마라 사람, 또 다무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때 백제 이민들이 주로 거기서 주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땅 이름도 다마라죠. 그게 대마도로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여튼 그 근처에서 이 사람 군사를 데리고 대가야까지 쳐들어갑니다. 그게 쑥밭이래요. 근데 그런 난리통에 그 대가를 살려내고 이 침입자를 갖다 몰아낸 것이 바로 누구냐 같으면 일본서에 따르면요, 목구라 곤씨라는 것이죠. 그게 328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례가 또 있습니다. 목구라 곤씨는 또 왜 어떻게 해서 관계가 되냐? 바로 백제가 이곳 가야나를 갖다 쳤을 때 백제의 장수였습니다. 일본서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집안이 쇠나라 금간 과야라고 하는 그런 김해에 있던 가야나라예요. 거기를 한동안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일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장수가 와서 대가에 와서 이 구원군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 기록에 바로 일본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스라기 시족이 418년까지 대마도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거는 삼국사에는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잘 아다시피 박지성이가 가서는 거기에 볼모로 잡혀있던 신라 왕자를 갖다 살린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건 삼국사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일본서에도 나옵니다. 그때 그 지키던 장수가 바로 이 가스라기 소수이건데, 이 부산까지 쳐들어와요. 그 기록이 418년에 있던 기록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가스라기 시족은 부산 대마도 지방에서 활약하던 백제의 이민족들입니다. 이민족들입니다. 이러한 가스라기족,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모노노베 시족이요. 그 중에서는 목구라 곤씨가 말하자면은 남가라라고도 하던 쇠나라 또는 금관 가야라고 하는 그 김해에 있던 가야나라를 갖다 한동안 확 걸어서 다스렸던 그런 집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집안이 목구라 만지라는 그 세대할 것 때문에 475년에 일본을 건너가요. 이때 목구라 그 만지는 그 문주왕을 갖다 같이 이 천도를 도와준 그런 백제의 장수 집안인데, 일본을 건너갔다는 것이 삼국사에 나오고 일본서에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일본에 건너가서는 거기도 역시 그 소직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대가야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일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가야가 어찌된 일인지 이 5세기, 6세기 통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문물 교환이 많아요. 그런 그 연구가 생겼는가, 다무라였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이러한 그 자기와 관계됐던 여러 가지 호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물 교류가 쉽게 성하게 이루어졌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실 대마도 같으면 이런 험준한 섬들로, 산으로 된 그런 그 섬들로 된 이런 자원 땅덩어리입니다. 걔가 좀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땅이라 이제 남나라 갔다가 가끔 이렇게 침수하고 온 그런 역사를 갖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외나라와 이 한 나라와 그 사이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징검다리식으로 일본의 그걸 꼭 들려야 한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369년서부터 396년까지는 이 백제가 이제 통치하고 있다는 다무라였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400년이 되면은 이 신라를 갖다가 남쪽에 있던 다무르들이 합세가서 쳐들어가기 때문에 신라가 야단해서,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라나 백제는 사실은 4세기까지는, 4세기 초까지는, 4세기 이제 말까지는, 3세기 말까지는 한 인구가 2만도 안 되는, 한 만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동안에 큰 것이죠. 그런데 백제는 이제 더 빨리 컸고, 고구는도 물론 훨씬 큰 나라였었고, 이런 이제 백제가 다무로가 이제 남쪽에 있었는데, 그 다무로가 백제가 이제 이 망하게 됐으니까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거기는 이제 온전했었고, 그러니까 그 비난민이 뭐니 해가서 이제 이 신라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이죠. 그 신라가 다급해서 고구려한테 원전을 정합니다. 그래서 5만이라는 대군이, 기마병이 부산까지 쳐내려와요. 그게 숙밭이 되는 것이죠, 부산 지방에. 그때 이제 쳐들었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종발성이라고 이제 한자 되는데, 요걸 갖다가 이대로 보니까 이건 조바라예요. 이 일본 서기들하고는 틀림없이 이 조바라는 부산에 있던 현재 하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종발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들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그 통에 난리가 났으니까 396년, 400년 이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박을 걸었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일본에도 많이 갔지만은 대가까지 흘러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을 해봤었다는 것이, 그때 그 인구도 이제 늘어나고 피난민 통해 또 기술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400년대 이후 같으면은 백제가 힘이 빠져요. 396년에 쳐들어오는 그 백제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이 남쪽에 있던 또는 다른 다무로에 대한 통제를 갖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백제가, 다무로가 독립 왕국의 이제 길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대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독립의 길을 갖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대가야가 클 수 있게 된 그 동기를 볼 것 같으면요, 다행히도 아까 그래서 봤지만은 이 고령 바로 위가 이제 성주에도 이제 백제의 다무로 탁순이 있었는데, 거기서 373년에 백제의 다무로의 성주가 신라로 망명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게 주인이 없는 빈 땅이 되어 있었어요. 그 400년 이후에 백제의 이제 통제 밖으로 독립왕국을 걷던 가야로서는, 고령에 있던 가야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그게 주인 없는 땅까지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때부터 이제 고령 가야가 크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저는 본 것이죠. 또 한편 이 북쪽 땅의 그 탁순, 이것은 성주라고 저는 보는 건데, 거기까지 차지했는데, 섬진강 하류의 다사기, 현재는 하동인데, 그때에 있던 그 백제의 확고, 다무로의 확고가 동경 지방까지 망명해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채르는 그 다무로가 이날에 하면 칼교에서 나온 그 다무로다, 이렇게 볼 때에 거기도 이제 빈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저다 빈 땅이니까 대가야가 차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가 또 차지하게 됐다. 그 이름도 이 호희 또는 화해라고 이제 바꾸면서 자기는 큰 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 다 지었다라고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게 한자로는 본피. 그게 본피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삼국사기 나오는 지리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현재 성주다. 이렇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종발성에 대한 얘기 끝에 나오는 고구려 광기통 비서.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종발성, 이것이 요 일대 가리키는 성이죠. 이게 이제 임나가라가 있던 곳이고, 요게 쇠나라인 금관가야가 있는 곳이고, 요게 지금 요게 소바라입니다. 요게 이제 쇠나라라는 금관가야가 있던 그런 김해 지방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가만히 보면 요게 이제 성주가 요 근처고요. 성주가 여기 있군요. 그 이제 고령은 여기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뻗거든요. 이것이 이제 남동강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런 조금만 고장이 이제 고령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이 성주군이고, 여기 벌써 이거는 평야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대구시 이렇게 평야가 넓습니다. 요 작은 데서 시작해와서 여기까지 이제 아우르고 이 일대가 주다 대가야에 강역이 되는 것이죠. 큰 나라를 이제 대가야로 바쳐놓은 것입니다. 그래, 그러는 동안에 백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을 다시 또 되찾기 시작해. 475년에는 아시다시피 계로대왕 때 이 장수왕이 쳐내려가서 서울, 그러니까 지금 고골 또는 간악으로 이것이 백제 이제 신라가 아니죠,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고, 마지못해 이 문주왕이 이 공주로 고마로 이렇게 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 6년 만에 그 문주왕의 아들하고 저도 또 시일당해가지고선 부랴부랴 외나라에 있던 다무로에 있던 그 백제 다무로에 있던 그 외나라에서 계로왕의 아우가 당시 백제 외나라의 왕이었었는데, 그 왕의 아들 동서왕이 오게 됩니다. 그 동서왕이 또 군사를 갖다가 규슈에서 5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 군사를 갖다가 그 장수를 갖다가 여러 군데다가 배치하면서 이제 다시 또 중흥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도 볼 수 있는 그 광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 일본의 둥글모난 그런 그 장고분형의 무덤이, 이게 이 일본 장수, 외나라에서 데려온 장수들의 무덤을 갖다 현재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3군데나 이런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근데 그때 이 백제가 이제 다시 힘을 또 얻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전에 있던 다무로에 있는 땅을 갖다 되찾게 되고, 그 남쪽까지 계속해서 이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령왕이 외왕이었던 그 무령왕이 다시 돌아와서 무령대왕이 난 다음에는 동성을 이어서 더 힘을 더 갖추게 되고, 부산에 있던 임나가라서 그 4세기 말 이때 그 비난 갔던 백제 피난민까지
도로 불러들이면서 크게 되고, 그 대가에 뺏겼던 그 하동, 그 타사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가지죠. 다시 되찾고, 그러면서 이제 대가야와 백제와 그 다툼이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부산까지 되찾게 되고, 또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야도, 신라도 또 힘이 이제 붙기 시작해가서 이번 서부로 가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끝난 나머지, 이거는 동성에 데려왔던 장군들의 광주에 있는 무덤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아주 전형적인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고대에 볼 수 있는 무덤 양식 그대로 이렇게 여기에 보존되고 있죠. 이런 것도 13군데가 현재 남한에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왕에 데려온 백제 다물에서 데려온 백제 장수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백제가 이제 이 땅까지 다시 또 차지하게 되고, 그 끝이 여기가 지금 다대포인데요. 여기까지도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백제가 이게 지금 한 512년경.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고, 또 북쪽까지 또 신라 접경까지 백제 쳐들어가니까 신라가 이제 다급했는지 칼을 갖다가 치기 시작한 거죠. 그 대가야로서는 또 다급해져 가서 신라와 청원하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란은 계속됩니다. 그래 527년쯤 되면은 신라가 임나가라와 그 쇠나라라고 불렀던 그 남가 김해에 있던 가야나라 여기 치고 하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외나라에서 원군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선 것이 그 규슈에 있던 그 백제 다모가 이제 커서 독립된 왕국이 이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오사카에 있던 그 백제 다무로 나라들하고 이 규슈 다무로 나라들, 이것이 싸움이 붙어요. 일본서에는 이와의 난리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난리가 생긴 건데요. 그 이와의 난리를 갖다 일으킨 그 장수의 무덤이 바로 여기 이와도야마 고비라고 이렇게 커다란 이제 고불 갖다 쭉 있고, 그때 이제 이런 석상도 쭉 놓고 해서 큰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군사가 동성이 500명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백제의 이제 교류가 많이 성하고, 그래서 이러한 풍속들도 결국 백제에서 건너간 풍속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대가야가 신라가 이 쇠나라이던 김해 김관가야라고 하는데요, 또는 임나가라, 또 부산에 있는 임나가라, 이것도 이제 둘 다 차지하게 되니까 전쟁에서 그게 이제 왜군도 안 오고 또는 그 백제도 원군이 안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532년이 되면은 쇠나라 금관가야의 맨 마지막 왕 김구의 왕이 자진해서 백제에다가 나라를 바쳤다. 이것이 이제 532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에 이제 대항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521년이 되면은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가 같이 해서 서울까지 회복해요. 한강 상류를 5고을을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에 이제 하류 쪽에 이쪽에 6골은 이제 백제 차지했는데 한 3년 뒤 553년 되면은 신라가 백제 갖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554년에 이 관산성, 이 대전 바로 옆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3만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이제 백제가 신라를 갖다 공격해요. 그때 대가야가 거기 합세합니다. 왜 나라도 합세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그 백제를 갖다가 지휘하던 나중에 이제 성공이 되는데 그 왕자가 앓고 있기 때문에 부왕이 그 부여에서부터 오다가 그만 신라를 복병에 맞아가서는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통에 이 3만이라는 백제군이 몰살당합니다. 그게 대가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 이러한 패전의 원인이 있었는지 그때부터는 이 신라가 결국은 득세하게 되고 결국 562년이 되면은 대가야가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대가야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작은 나라, 어떤 고령에 있던 작은 변진 나라에서 시작해서 369년 되면은 백제의 담으로였다가 400년 이후에는 독립된 왕국으로서 살았다 하는 것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고학적인 증거는 뭐냐 하는 것도 다음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대가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가의 박물관이 있는 그 뒷산에 그 산 능선에 따라서 왕릉이 조로록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게 5세기 이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5세기 이후에만 이 왕릉이 생겼냐? 제 주장은 5세기 이후에 이 가야가 비로소 독립 왕국으로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이런 큰 왕릉 같은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걸 근거의 하나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런 그 왕릉 중에 한 군데에서는 고리자루 칼이 나옵니다. 그 고리자루 칼은 보통 그 백제의 그 대왕이 담로했던 후왕이 하사하는 칼로 보는 거죠. 거기 같은 것도 역시 그 백제 담으로였, 그 대가야가 백제 담으로였다는 그거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그 고령가야에서 볼 수 있는, 대가에서 볼 수 있는 그 주산 능선에 있는 그 왕릉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능선 따라서 쭉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5세기 이후 거라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대가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 된 농국으로 보자면은 이것들이 백제에서 나오는 그 이전에 백제에서 쓰던 농기구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납담으로 어떤 백제 담으로였었으니까 이 고령가야가. 그러니까 이러한 농기구도 이러한 담으로였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또는 여기에 구멍에는 세모 구멍이나 그 굽다리 접시 나중에 이제 그림 보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백제께 이제 먼저 있던 것이 여러 고장에서 발굴이 되고 그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또 그 쇠창에 그 나무 자루에다가 은판을 깔아서 여러 가지 꾸민 것이 그 모양새가
고령이나 옥천이나 창녕이나 무령왕, 한평 이런 곳에 쓰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결국 같은 문화권이었었다. 그런 증거를 볼 수 있고, 또는 요 일본 사카이 시대의 이제 수에무라는 가마타에서 나오는, 거기서는 저 도자기가 처음으로 수에끼가 이제 저는 저 딜그릇이라고 하는데, 도지톡이라고도 하는데요. 1200도 이상으로 굽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것들이 5세기 중간 이후에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맨 처음에 생긴 것이 가야 지방에서 만드는 그런 이 딜그릇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딜밭이, 도공들이 그때 와가지고선 일본 수에무라는 그런 마을에 와서 처음 이 딜그릇을 갖다 굽기 시작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일본 70군데 넘는 고분에서 이 고령 가에서만 나오는 그런 목긴 항아리 꼭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수에무에서 군 것인지 또는 대가에서 수출한 건지 그건 아직 확실한 건 알 수가 없네요. 근데 하여튼 어떤 간에 그런 딜그릇, 도지토기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다무로 사이에, 백제 문화권에 있었던 다무로 사이에 문물 교류가 크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70몇 군데 있는 일본 무덤인데, 거기서 다 이 고령 가야에서 나오는, 대가에서 나오는 긴 목 항아리가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갈도 비슷한 것이 고려산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문물교육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그 대가야권에 있었던 다라나라, 그러니까 고령가야 바로, 대가야 바로 밑에 있었던 가야에 있던 그런 그 무덤에서는 이 고소가리, 왕관, 이것이 백제 것이 그대로 나오죠. 또는 합천 댐에서도 이 고소가리 모형 같은 것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이 대가야에 있던 이 나라가 사실은 백제의 다무였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고아리에 있는 벽화 고분을 보더라도 그 고분의 돌방의 구조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화 문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새가 백제국과 똑같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백제의 문화, 문물의 이제 영향,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말에 씌우는 갑옷, 투고 또는 거기에 달리는 기꼬지, 이런 것들이 대가야권에서 나오는데 요새 공산성에도 나오거든요. 또는 그 서산 지방의 여밀이라는 백제 4세기 무덤에서도 그 단지에 이러한 기꼬지 그림 나오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말가춤 또는 기마 문화, 이것도 역시 백제의 문화가 이곳까지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469년서부터 400년까지는 고령에 백제의 다무로가 있었다. 그 다무로 이름은 가라였었다. 400년 이후에는 독립왕국이 생겨서 이때 처음으로 백제가 오가라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475년 전후가 되면은 완전히 남제라는 중국의 사신을 갖다 보낼 정도로 큰 나라가 돼가지고선
그때는 나라 이름도 한자로는 본필 써있지만은 이게 백제식 발음으로는 호희다. 그것이 이제 이번 석에는 하해로 나온다. 뭘 뜻하냐? 아마도 큰 해다. 큰 해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은 어디냐? 바로 성주의 왕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로 그 삼국사기에 그런 식으로 이 본피가 이 성주를 뜻하는 이런 내용이 삼국사기 지리재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제 말씀은 그 대가야 이름부터도 벌써 이것은 오가라에서 시작했고 호희 또는 그 본피라고 쓰는 이 말 자체도 벌써 이것은 백제식 이 이도픽이다. 이렇게 볼 때 그 백제 사람들이 이것은 다스린 이런 나라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